이게 얼마만인가. 뭐야, 소주야? 뭐 맥주. 맥주하고 소주? 이거 뭐야, 마이쮸? 방송사 입사 동기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다. 알았어. 민호는? 자기가 오늘 꼭 할머니 집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 보냈어. 신혼 때부터 집에 드나들었던 터. 저기 집 정리 좀 했다. 그러게. 가봐. 저기 안방도 조금 바뀌었어. 야, 침대 어쨌냐? 일로 왔네? 완벽한 남구 씨 성격도 잘 안다. 예쁘다. 여기 같이 자는 거지? 잠은 저기 그러니까 침대를 다 그쪽으로 몰아버렸어. 그러게. 야, 잘 만들었다. 그래? 죽는 줄 알았어. 기만이 씨. 이거 어떻게 너는 밖에 나와 있는 잔이 이렇게 2인용 소폭잔으로 세팅이 돼 있냐? 기자 시절엔 둘이 어울려 다니며 술 꽤나 마셨었다. 그래. 너만 얹었을 것 같아. 뭐 얼마 들었겠어? 가서 잡아왔을 거 아니야. 배 띄웠어. 그러니까. 배 띄웠는데 오늘 좀 바람이 세더라고, 수능 날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춥더라고, 바닷바람이. 고생은 했겠다. 나만 했겠어? 이런 실없는 농담도 오랜만이다. 전문가들이 있지. 전문가들이 있지. 민호를 돌보면서 밖에서의 술자리와는 안녕을 고해야 했다. 뭐야? 회사 그만둔 기념 아니야? 너? 회사 그만둔 기념이라 그러면 조금 그렇고. 뭐 집으로 들어온 기념이지. 집으로 들어온 기념? 들어와야지 이제. 그러니까. 언제? 안 들어올 거야? 뭐? 집으로? 어디? 자기 집으로. 모든 어지간한. 다시 생각해보라며 그래? 친구는 직장 그만두는 걸 말렸었다. 리형이상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으니까 더 그랬던 거. 진짜 정신없었지. 회사 그만뒀지. 애가 복직한 다음에 아빠와의 관계가 되게 많이 벌어졌었고,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막 화를 냈었고, 이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고 막. 왜냐면 남구 씨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 회사 나올 때 가장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돈이겠지.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 월급이 끊긴다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단협이 지금 거의 한 55세까지도 다 월급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 주변에서 다 그것 때문에들 일단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으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당연히 또. 그래, 여전히 그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안정적인 어떤 수입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안. 앞으로의 길이 만만치 않으리란 걸 왜 모르겠는가.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일단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이나 이런 거 옆에서 다 봤고 했기 때문에 민호에 대해서 기본 뭘 얼마나 이렇게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가 얼마나 진심이 이런 거 다 당연히 알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이제 주변에서 쉽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이렇게 야 빨리 그럼 그게 안 되면 결혼해, 재혼하면 되잖아. 사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결혼을 그냥 해요. 아내를 깊게 사랑했던 남구 씨를 곁에서 쭉 지켜봐온 친구다. 이제 민호가 초등학생이 되는 거 아니야? 참 놀랍다, 놀라워. 나 애가 좀 아팠으면 좋겠어. 5살 때 엄마를 잃은 민호가 큰 탈 없이 잘 자라주는 게 무엇보다 고마운 일이다. 이런 거야. 한번. 너 전화 주고. 그래. 간다. 멀리 안 갈게. 그래. 모처럼의 술자리는 간단하게 끝이 났다. 주부로만 지내다 보면 사회에서 만난 친구, 지인들과 아무래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하고 쓸쓸할 때가 많다. 민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적적한 밤이다. 다음 날
왜 사는지. 자, 오늘은 논술 수업이 있는 날이다. 빅터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달랐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남들과 어떻게 생각했다? 다르게 생각했어. 이거를 다른 답의 번호를 책의 내용을 얘기한 후 자기의 생각을 펼쳐보는 시간. 직장을 그만둘 땐 뭘 먹고 사나 이게 고민이었다. 다행히 민호 친구 엄마들의 소개로 동네 아이들에게 논술 수업을 하게 됐다. 자, 여기 앉읍시다.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주는 시간. 쓰면 하나의 완벽한 기자 생활을 했던 경험이 새 일거리를 구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 뭐가 더 중요할까라고 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선택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정적이지만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없는 굉장히 바쁜 직업인 기자를 선택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불안하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무엇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안정적인 돈,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고. 자, 이번에 누가 읽을까? 7살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아빠라도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싶었다. 한편 민호가 하룻밤을 지낸 할머니 댁. 무뚝뚝한 할아버지도 민호에 대한 사랑만큼은 지극하다. 하나라도 더 챙겨줄 게 없나 싶어 이것저것 싸다 보면 보따리가 이삿짐처럼 자꾸 커진다. 살림을 통째 가져가게 생겼다. 이건 뭡니까? 찌개요. 아, 찌개도 보내세요? 그럼요. 이거는 아침에 또 민호가 꼭 보내달라 했잖아. 아니 뭐든지 하면은 그냥 다 가지고.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까지 싸달라는 못 말리는 녀석이다. 장난감까지 하룻밤 자고 가는데 짐이 산더미다. 이 집에 들어와서 살래도 부모님 힘들까봐 마다하는 남구 씨. 네. 민호 여기 옆에다 똑바로 이렇게 놔두면 돼. 그거 다 뒤에다 두셔야 돼요. 안녕. 빨리빨리 해. 안녕 해야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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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게요? 2주 후면 또 만날 텐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또 휑해진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하루 해가 참 짧아졌다. 아빠가 기다리는 집에 도착한 민호. 가자. 아빠 나 키레동 짬뽕 먹어. 이렇게 왔어. 기회등 짬뽕 먹고 싶어. 기회등 아유. 짬뽕. 삼촌 저녁 먹고 갈 거야? 저녁 먹고 갈 것 같은데? 예! 아 예. 짬짬? 아빠는 오해 안 해줘? 아빠는 오해 안 해줘? 아빠는 오해 안 해줘? 왜? 기회등 짬뽕 먹으러 갈까? 집에서. 집에서 먹을까? 자, 알았어. 이걸 어떻게 형 못지않게 꼼꼼한 동생이다. 형 이것 좀 정리 좀 하지. 그 어머니가 준 음식 좀. 살림하는 이에겐 이보다 더 반가울 때가. 그건 알았어. 이건 뭐찌개야? 아니 뭐 강민호가 그렇게 된장찌개가 맛있었다고.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차를 저도. 자기가 안 한 음식을 제일 맛있어 하는 걸 보니 남구 씨 주부 맞다. 아빠는 레고 가져오는 거 어때? 이거는 요거밖에 없어. 삼촌하고 놀면 왜 더 재밌어? 도사 중에. 아빠는 삼촌 어떻게 놀아주는데? 아빠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 아빠는 잘 혼내. 잘 혼내. 아빠 잘 혼낼 수밖에 없어. 아빠 왜 혼낸지? 민호 나 미워하니까. 아빠가 널 미워하니까 혼내. 그럼 앞으로 안 혼낼게. 그럼 널 사랑하는 거지? 응. 근데 그건 왜 또 혼내지 말라 그래? 혼내라고 그래. 민호. 레고하고만 놀았어? 아니 오전에는 나갔다 왔는데. 야, 민호랑 뭐하고 놀냐? 오전에 어제 가서 그냥 레고 하고. 레고? 응. 같이? 같이. 괜찮은가? 레고만 해주면 애가 좋아해? 같이 하면? 바보같이 놀아주니까 좋아해. 애처럼. 애처럼. 애처럼 놀면 좋아해. 애처럼.
어른처럼 놀지 말고 애처럼 어떻게 노냐? 칼싸움을 하는 거야. 진짜로? 제가 진짜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 아 그래도 내 놀 때는 그렇게 해줘야지. 도대체 삼촌하고 어떻게 노는지 궁금했고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놀고 있나 좀 한번 보면서 똑같이 놀아 주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누구는 저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뒀건만 근데 삼촌이 최고예요 항상. 민호한테는 그 누구보다도 아무리 음식을 잘해주고 선물을 많이 사줘도 참 뭘까? 그냥 물어봤더니 잘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놀아주는 걸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오. 민호가 주고 싶은 사람 줘도 된다. 알았지? 민호가 주고 싶은 사람. 아. 야. 응? 아빠는. 가위바위보. 안. 누구를 줄 것인가? 아빠 준 거 아니었어? 민호와 더 가까워지기. 남구 씨에게 또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 다음 날. 어쩌면 가을의 마지막 선물일 것 같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좀처럼 아빠 손을 놓지 않고 울기만 했던 민호. 그랬던 녀석이 몸도 마음도 많이 자랐다. 거기 앉자. 앉았다. 아이고. 민호야. 올 가을이 다 지나고 있어. 언제 많이 혼냈어? 회사 다닐 때 많이 혼냈어? 아니면 회사 안 다닐 때 많이 혼냈어? 회사 다닐 때. 아빠 민호 회사에 다닐 때 혼냈어? 어떻게 혼냈어? 야, 엉덩이 내려. 그러면 세게 떼칠한 적도 있었어? 목소리도 어땠어? 무서워. 무서워.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삼촌들하고 놀면서는 아빠 표정, 아빠가 어떻게 해줬어요?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한 이후 스트레스가 심했었나 보다. 아빠 그때 왜 그런지 아빠 가르쳐줄게. 설명해줄게. 민호가 너무 몸이 힘들고 다리 아프면 화나 안 나? 그치? 그때 아빠 되게 몸이 힘들었거든. 그래서 민호한테 모르고 그만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 왜? 힘이 드니까. 짜증이 많이 나? 근데 지금은 힘 들어 보여 안 들어 보여? 아빠 얼굴 봐봐. 들어 보여. 지금도 들어 보여? 응. 숱한 망설임 끝에 직장을 그만둔 것도 이래서였다. 기자라는 바쁜 직업 때문에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걸 얼마나 후회했던가. 다음 날 남구 씨가 간단히 짐을 꾸렸다. 야 먼저 올라타. 아들과 가까워지기 작전 제1탄이다. 민호야 고! 정작 아내랑 세 식구일 때는 가족끼리 여행 갈 틈도 없었다. 왜? 역시 황금보다 더 소중한 건 지금이다. 아니 쉬운데. 자동차. 차, 도, 시락. 락. 땡! 일대 빵. 허. 락, 야, 락 뭐 있어? 야, 강민호 락 뭐 있어? 뭐가 있지? 락스 락커. 락스 라카? 아, 라카가 있었구나. 강화도에서 다시 배를 타야 하는 곳. 민호에겐 또 한 겹의 추억이 더 쌓이리라. 이럴 땐 늘 한 사람의 빈자리가 아리고 애달프다. 갈매기들이 환영이라도 나온 것 같다. 아빠는 그거 못해. 잠깐만 좀 긴 거 줄게. 나 아빠는. 야, 너는 안 무섭니? 이번에 내가 던질래? 내가 들고. 천천히 날아.
민호 아빠는 왜 못하세요? 왜 저는 못해요? 저 싫어요. 우와! 보는 것도 겁나요. 이럴 때는 겁쟁이 아빠보다 민호가 훨씬 용감하고 의연하다.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다. 언젠가는 아빠 키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날도 오리라. 얘들아 먹어라. 도착한 곳은 강화도 서편에 있는 섬 성모도.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이다. 옛날에 아빠랑 엄마랑 여기 자주 왔었어. 네? 아빠랑 엄마가 이쪽에 와봤어? 자주 왔었어. 민호 태어나기 전에. 그럼 이쪽에 뭐가 있는지 다 말해봐.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바닷가가 왼쪽으로 펼쳐질 거고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 논밭이 있을 거야. 아내는 떠났지만 모든 게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 게 고마울 때도 있지만 서글플 때도 있다. 아빠 옷 하나도 안 갖고 왔거든. 야, 송모도가 이렇게 뻘이 하긴 서해니까 당연히 뻘이 있었겠네. 아빠 나 도와도 돼? 민호야. 나 미치겠다. 야. 7살 개구쟁이의 장난기는 상상 초월. 아니 뭐 어떡하겠니? 옷 갈아. 너 바지는 아빠가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민호야 같이 놀고 싶기보다 이렇게 털고 싶다. 나 계속. 귀염둥이. 아우치. 왜? 모래찜질할래. 모래찜질. 모래찜질해? 어. 밤바다라도 이 하늘에서 비치는 그 이렇게 불빛들이 이렇게 바다에 비친 모습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갈까? 그래서 가고. 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프게 하는 것도 다 기억이라는 녀석이다. 오늘은 민호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남구 씨도 아내와의 추억에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꼈다. 와, 내가 발 넣어서 꼈다. 또 장난기가 발동한 민호. 안 빠져? 감기 걸려, 감기. 아빠 자, 잘하지 마. 아빠가 민호의 장난에 또 당했다. 민호를 밝게 키우기, 근데 그 옷에 묻은 슬퍼하는 대신 삶을 사랑하기, 아내를 보내면서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며 하루하루를 아껴 살겠노라고 이번엔 스스로와 약속해본다. 이번엔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향한다. 아빠 배고파요. 힘이 없어요 할 때는 언제? 그렇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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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보문사라는 절.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삼촌들 때문에. 소원 근데 3개 빌었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아빠가 생각했어. 근데 거기 근데 위험하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민호야, 민호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야야야야야. 멋진 풍경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많이 사게 해주세요. 어디 언제? 맨날. 맨날 장난감 맨날 사주게 해주세요. 응. 그럼 두 번째는? 아빠는 첫 번째 뭐 했는지 알아? 응. 민호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했어. 딩동댕? 세 번째. 삼촌들 뭐 어떻게 해? 같이 살게 해주세요? 많이 있게 해주세요. 삼촌들 많이 있게 해주세요. 응. 세 번째. 엄마가 보고 싶지만 씩씩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어때? 짱. 맞죠? 나도 네 번째 그거였는데. 넌 네 번째 뭐였는데? 나도 두 번째. 두 번째 뭐였는데? 엄마. 엄마 뭐? 아니 엄마 보고 싶어도 그거 찾는 거. 보고 싶어도 참아? 아빠가 그거 두 번째였잖아. 씩씩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누구와 함께?
아빠. 아빠랑 같이? 그것도 내가 내 4번이었는데. 엄마 보고 싶어서 참게 해주세요. 두 번째? 민호가 슬픈 일이 있어도 아빠한테 얘기해줘야 돼? 아니다. 까먹었어. 알았겠지? 까먹었어. 민호. 저녁밥을 빨리 먹게 해주세요. 민호가 많은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게 해주세요. 민호가 친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서로 교감하고 있는 건 있어요. 서로 아빠도 그렇고 민호도 그렇고 엄마가 무척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같이 서로한테 의지하면서 앞으로 시간을 또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핍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동아줄이 돼줄 것이라고 믿고 소망해 본다. 다음 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요즘 민호가 보이는 특성들을 정리해보고 있다. 평소에 보이지 않은 모습이었고, 평소에 보이지 않은 모습이었고,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복직하면서 아이랑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랑 같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죠. 교감해야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 청소를 했지 아이랑 그렇게 같이 놀지를 못했어요. 복직한 후엔 그만큼 바빴었다. 아빠는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것을 몰라줄 때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는, 그때는 아내 생각을 해요. 저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아내 생각, 그러니까 아이였을 텐데 얼마나 저 아이가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내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소중하죠. 하지만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을 나서는 남구 씨. 뾰족한 해결책이라도 찾은 걸까? 그냥 넘어갈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엄마를 잃었다는 상황이 늘 신경 쓰인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노심초사하게 된다. 민호가 다녔던 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큰일 하셨 2년 전 엄마를 잃은 직후 민호는 심리 상담을 받았었다. 근데 저는 그때 충격이 컸던 민호는 이곳에서 놀이치료를 하며 안정을 찾아갔다. 민호가 이제 7살 되니까 자기 주장이 좀 강해져요. 워낙 자기 주장이 있던 애기죠.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굉장히 자기 생각을 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호가. 그때, 물어보고. 그때부터요? 네. 5살 그럼요. 때부터요? 그럼요. 네. 아, 그랬구나. 그게 요즘 걱정이에요. 뭐냐면 그게 걱정이 되셨어요? 제가 걱정은 없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좀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다 받아주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의 그 장점이 있고, 네. 민호는 민호의 장점이 있는 것인데 목소리가 거기다 또 커요, 요즘. 그러니까 더 커졌어요. 자신감이 더 생겼나 보죠. 오해받을 게 없죠. 네. 자기 주장이 강한 게 문제는 아니란다. 선생님이 말씀 듣고 쭉 가다 보니 민호가 그 언어적 이해력도 좋고, 예. 그다음에 그 또래 아이들보다 상황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았고, 예. 지금 아빠가 걱정하는 그런 자기 주장력 같은 건데, 예. 그게 저는 굉장히 그때 당시 참 얘가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인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얘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항상 표현하게 예. 그렇게 양육을 받아왔구나. 예. 장점이었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예. 사회적 상황에서 조금 예. 지나치게 나타난다 그러면 예.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민호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거든요. 설명이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민호가 충분히 타인의 마음을 고려하거나 예.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 아빠도 능력을 없었고. 좀 활용하지 않는 거죠. 좀 가르쳐주고. 예. 네. 제가 6개월에 같이 시간을 못하는 것 민호처럼 남구 씨도 아내를 잃은 직후엔 심각했었다. 객관적으로 이제 민호와 제가 이제 민호 아빠의 가장 떠오르는 모습은 항상 눈이 빨개 있는, 충혈되어 있는. 피곤했죠. 굉장히
그리고 아이를 치료실에 들여다 보내면 소파에 완전히 널브러져서 주무시는. 네. 그때 아침 뉴스 앵커 했었거든요. 네. 새벽에. 네. 그렇게 하고 실은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어디를 제가 쳐다봐야 될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불안정하셨죠. 네. 그리고 한 글자도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걸 다 적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너무 제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말을 이걸 무슨 뭐 제가 취재당하는 것도 아니고 취재록이 있었군요. 네네네. 근데 그 말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게 근데 굉장히 이제 극심한 불안이었지만 그러나 그 본인의 어떤 불안을 뭔가 좀 생산적인 일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어떤 그런 육아로 이렇게 그 에너지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걸로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 제 일에 충실해 보려고 했죠 그때. 어떻게 그 힘겨웠던 시간을 견디며 지나왔는지 아득하다. 아빠라고 해서 눈물을 참지 마세요. 왜요? 어른들은 눈물을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슬픔의 배가 될 텐데. 아빠도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공감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슬픔을 억지로 끄집어내진 않지만 아이가 울 때 아빠도 슬픔 같이 우세요 라든지 예를 들자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이 판판이 다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음식을 한번 그 후 울기도 참 많이 울었다. 길을 걷다가도 아이의 눈망울을 보다가도 울었다. 그러는 새 신기하게 상처에 새살이 돋고 있었다. 미라 아니야. 아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겨울이 오면은 엄마들이 보통 민호 엄마가 있었으면 뭘 먼저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이제 모자를 많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민호 모자를 하나 샀어요. 그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 선생님 저 시간 내시고 주신 거 얼마나 제가 정말 바쁘신 걸로 알고.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올 땐 걱정하며 왔는데 돌아가는 길은 한결 가볍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다음 날 아침. 2년 7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내는 여전히 가슴에서 살고 있다. 이거는 저기 초각 맨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휴대폰입니다. 아직까지 끊지를 않고 있어요. 지인들한테 전화가 늦게까지 올 것 같아서 그런데 최근에 이게 충전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켜놓지 못했는데 이거 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 김에 충전 좀 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떠올리면 지금은 슬픔 끝에 따뜻함이 밀려온다. 휴대폰 충전을 부탁했다가 찾으러 가는 길. 아까 그 충전 맡긴 거 있잖아요. 이젠 남구씨 물건처럼 익숙하다. 얼마죠? 그냥 무료로. 네, 감사합니다. 아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없앨 수가 없다. 제 별명이 슈퍼 잠탱이였어요. 잠 많이 잔다고 집에서. 집에서 잠만 잔다고 잠탱이였어요. 제 초아 별명 귀팅이었습니다. 자기는 귀염탱이라고 불렀어요. 잠탱 귀팅하고 다녔어요. 보고 또 보고 수없이 봤건만 또 보게 된다. 이렇게라도 아내를 만나고 싶다. 5년의 연애와 7년의 결혼 생활. 그동안 많은 추억을 쌓았다. 민호를 재우고 난 이날 밤. 이 시간 혼자가 되면 그리움이 물살을 탄다. 열이 많이 난다. 아내와 문자를 주고받은 게 어제 일인 것만 같다. 보관된 사진과 동영상은 거의 민호 모습들이다. 임종의 4시간 전에 마지막 면회를 했을 때 병원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아내가 좀
고열을 잡지 못했었는데 열의 원인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열이 이제 내려갈 것이고 원인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마지막 들었던 병원이에요. 계속 희망찬 이야기만 들어왔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워낙 열에다가 몸이 힘들어서 이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옆에다 귀에다 대고 이제 속삭였던 것이죠. 고열이 나는 원인을 찾았대. 한 2주 동안 계속 열을 잡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보 이제 걱정할 게 없고 열도 곧 내릴 거야.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라고 했을 때 아내의 눈가에 이만한 눈물이 맺혀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아내가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켜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내는 자신의 이별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갑자기 떠나버리는 바람에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더 아프다.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꿈에서 아내가 나타났어요. 아내가 그 안방에 있는데 문을 열었더니 아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를 깎은 채로. 몸은 약간 부었어요. 왜냐면 약이 들어가서 약간 붓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하얀 그 조명이 딱 비치는데 아이가 잠자고 있는 아이의 그 얼굴이 이렇게 그쪽만 이렇게 밝게 빛났고 그 주변은 어둑어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멀리서 이제 안방 문을 열었고 아내를 자세히 봤더니 머리 깎은 상태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만. 아내가 떠날 것 같다는 느낌이 와서 문을 연 다음에 여보 가지 마라고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봤더니 이제 옆에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 아마 그리워하거나 물론 보고 싶지만 슬퍼하거나 눈물로만 뭐 지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내의 그 아이가 잘 지내겠다 라는 다짐을 했었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죽음과 싸우면서도 아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 민호가 더 각별해진다. 소중했던 또 하루가 저문다. 아직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늦가을. 집에만 있기 지루할 때면 산책에 나서곤 한다. 이곳에서 아내와 신혼 살림을 시작했고 민호를 낳았다. 오늘은 논술 수업 준비도 한다. 집에 있으면 집안일에 시간을 뺏기게 돼 이곳에 나와 책을 읽곤 한다. 아내와 작별했을 땐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지금은 평화를 찾았지만 여전히 아내에게 미안한 게 있다. 마지막 순간에 아내한테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리고 아내한테 마지막 인사말로 여보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저랑 같이 시간을 가져주어서 감사했다 라는 얘기를 전하지 못한 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후회를 후회로만 끝낼 수는 없었다. 아내에게 못다한 것을 아들에게만은 충분히 주고 싶었다. 이날 오후 마음속 슬픔과 분노는 표현하는 게 약이라고 해서 그림을 자주 그린다. 연필! 연필 여기 있어. 나 줘. 따라 그려야지. 아빠가 방송국을 그만둔 후 민호는 한결 밝아졌다.
직장 다닐 땐 빨리빨리 재촉만 했던 것 같다. 방고이디. 아니야. 방고도 이렇게 그려서는. 방고도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응. 너 어디서 봤냐 방고 그림을? 와 무당벌레. 꺼놨어. 어때? 그다음에 책을 좋아하는 민호는 모르는 게 없다. 한 번 본 건 기억해내는 눈썰미도 야무진 녀석이다. 초록색이 어디에 더 많을까? 민호 이건 뭐야? 길이야. 길이야? 이야 멋진 길인데? 고동색 이걸로. 응? 근데 민호야 이거 좀 걷을까? 왜? 응? 이거? 이미 크레파스 묻어버렸네? 아이쿠. 아이고야. 이게 근데 계절이 언제야 민호야? 보면 몰라. 딱 보면 모르겠는데. 아빠 이것 좀 봐봐. 동물원? 응. 이야 여긴 무슨 집이야? 누가 살고 있어 민호야? 저 집 누가 살고 있는지 아빠 너무 궁금한데? 민호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니? 다 그리면 보여주지. 아무도 안 살아? 민호 여기는 두 사람 누구일 것 같아? 나랑 아빠. 여긴 민호랑 아빠야. 민호는 네. 파란색으로 그릴게. 왜? 너 이 아름다운 길에 똥이 다리를 막 잡고 앉아있다. 그림 속에 있었으면 하는 한 사람. 많이 하죠. 예, 많이. 뭐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빠는 괜찮아? 씩씩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감해준다는 건 말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 아빠 나 슬퍼 그럼 슬퍼야지 아빠도요. 아빠도 슬프단다. 엄마 보고 싶어 그럼 아빠도 무척 엄마가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아빠도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민호보다 아마 더 많이 보고 싶을걸? 그러면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그래 아빠도 보고 싶다. 그렇게 꼭 안아줍니다. 예. 야, 이거 근데 미술로 재밌긴 재밌다. 이제는 슬픔을 드러내도 휘청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어느 정도는 단단해졌다. 왜 아빠한테 그려? 응? 뭐 그런 바람은 하나 있어요. 이게 추운 겨울을 지난 나무가 봄의 햇볕이 쏟아질 때 그 따뜻함을 그 누구보다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양재 바른 곳에서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시련이 아직 민호가 커갈 때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민호한테는 더 큰 성장을 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자전거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도 넘어져야지 일어서는 법을 배워요.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죠? 이렇게 두 사람 상처 위에 단단한 새 살을 만들고 있다. 다음 날 오후 민호가 유치원을 마칠 시간이다. 마음이 바쁜 남구 씨 오늘 간식 당번이다. 수영하는 아이들의 엄마들끼리 돌아가면서 간식을 준비한다. 이런 수영장 팀 방에 그룹 채팅방에 올려야 될 글을 축구팀 방에 올려버렸네. 뭐 요리 동화 수업이면 요리 동화 수업 엄마방, 축구팀 방 뭐 그렇게 있는데 오늘 민호 수영장에 좀 저 대신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축구하는 아줌마들한테 보내. 기자 선후배들끼리의 술 약속은 이제 꿈 같은 이야기. 대신 민호 친구 엄마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졌다. 고맙게도 아빠라고 많이 봐준다. 기대치가 저한테 좀 낮아요. 기본적으로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들은 요만큼만 해가도 이만큼의 평가를 내려주고 하니까 뭐 싸가는 것만으로도 잊지 않으셨네요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막 그럼 약간 겸손한 척하면 제가 먼저 그러면 되게 더 좋아하시고. 이 정도 정성이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다.
사회생활할 때는 아이들 따라다니는 엄마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맹자 어머니도 울고 가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다들 어디? 수영 저쪽에서 되고. 아,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가셨어요? 거의 오늘 좀 적게 왔어요. 수능 애들 다 끝났고요? 네, 끝났어요. 김성기 엄마가 이게 뭐예요? 방앗간 하세요? 김장 준비하는데 냉장고에 이게 많아가지고 삽살이. 아. 네. 인절미라고 그러던데요. 아, 예. 2개씩. 감사합니다. 네. 인절미에 간식에 아이들 입이 즐겁게 생겼다. 수영이 거의 끝나갈 때 민호 모습을 찾아본다. 지금은 혼자서도 잘하는 민호. 2년 전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된 게 엄마랑 딱 이별했잖아요. 아이한테 약간의 불안이 찾아왔어요. 수영을 하다가도 아빠를 봐요. 그러니까 항상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계속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중요한 건 아빠 없이 민호가 스스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만 돼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구 씨가 준비해온 간식. 그 기름이 와서? 오늘은 에어프라이기에 대한 정보도 얻는다. 이건 기름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름 안 나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공기로 어떻게 궁금하다. 그 자체내 모든 음식에는 자체내 기름이 포함되어 있다. 아, 그 기름을 빼가지고 튀기는 거구나. 오, 최고인데요? 근데 만약에 감자나 이런 거 야채 같은 거는 기름이 적잖아요. 예.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스프레이로 오일 스프레이로 뿌려줘가지고 지금 오일 스프레이는 뭐예요? 스프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오일을? 이젠 대화에 끼는 게 자연스럽다. 예, 먼저 걸었죠. 왜냐면 먼저 걸어줄 일은 없으니.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엄마들의 얘기 속으로. 근데 이제 복직하고 나선 정말 마찬가지로 아이도 그랬지만 그 엄마들하고도 이제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었고 지금 이제 다시 조금씩 좀 얘기를 좀 붙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근데 약간 서먹한 건 좀 있어요. 기자할 때 취재했던 경험이 말 거는데 큰 도움이 됐다. 강민호, 너 가방 어디 있어? 맞다. 가방? 맞다, 가방. 날이야, 근데? 아직 그래요? 안 챙겨주면 맨날 잃어버린다. 더 먹고 싶어?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누가? 잠깐 하나 2개는 저희 준혁이 주자. 안녕하세요. 맛있지? 많이 가져갔어. 회사를 괜히 나. 아, 왜요? 저 저렇게 잘 먹는데 돈 많이 벌어요. 먹여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엄마 역할에 가장 노릇도 해야 한다. 민호 여기 왔네. 가방을 찾아오는 민호. 친구들과 있을 때는 어류광도 안 부리고 의젓하다. 지금 안 나온 애들이 누구누구지, 민호야? 몰라. 경호 안 나왔고 또 누가 나왔지? 나왔어. 오병 안 나왔는데? 준혁, 경호 나왔어? 왜 못 갔지? 경호 안 먹었는데? 경호 나왔어요? 만두 안 먹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거 챙길게요. 네, 그래서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예, 도서관 제가 드릴게요. 네. 아빠치고 참 꼼꼼하게도 챙긴다. 조금 전까지는 듬직했던 민호. 그냥 아빠가 들고 왔어. 뭐라고? 아빠가 들고 와줘. 마냥 편해도 되는 아이에게 부모란 그런 존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까? 뭘 찾았어요? 아니, 제 이 목걸이 지갑이 있는데 그걸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나는 왜 도대체 엄마들 밖에 나가가지고 가스불 켜놨나 이해가 가요. 이제 정말 깜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가 있냐면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약속 시간이 몇 시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 시간 안 지키냐고요. 그 시간 지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할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위험했어. 너무 내려가는 게 위험했어. 일단 조금만 더 내려가다 아빠 손 놓을 때는 얘기할게. 잠깐만 꽉 잡아 일단. 자, 아빠 손 온다. 꽉 잡고 있어. 그렇지, 가요. 잘 가네. 잘 가요. 괜찮아. 그렇게만 가면 돼. 이렇게 민호 뒤엔 늘 아빠가 있다. 며칠 후 여기 또 강남구라고 합니다.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다. 함께한 지인의 소개로 만들어진 자리. 시간 내주셔가지고 사실 지금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뭐 따로 제가 뒷조사한 건 민호의 심리 치료 과정에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남구 씨. 예, 굉장히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예. 그거는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아직 보고.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앞으로의 계획도 털어놓는다. 나름 언론계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밟아 올라가다가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상실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살아가는 방향이 좀 이렇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이렇게 충격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느낌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좀 어려움이 있냐면 심리학 공부에 필요한 조언도 듣는다. 대학원 전공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일반 대학원하고 교육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대학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다양하게 전공이 있는 거고 교육대학원은 상담심리 전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교육대학원이 좋은 거는 뭐냐면 낮에는 자기 각각 일을 하시고 야간에 하는 거예요. 기자를 천직이라 여겼었지만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때 심리학을 공부해서 힘겨운 또 누군가를 부축해주고 싶다. 혼자만의 슬픔을 딛고 더 넓은 곳으로 향하려 한다. 깜깜한 어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 어두운 바닷가에서 저 멀리서 등대가 불빛을 하나 비춰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이 방향, 이쪽 방향이구나 정도는 배울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진 탓에 귀가가 늦었다. 민호는 잠들었는지 조용하다. 좋아하는 삼촌과 함께 꿈나라에 가 있다. 가족들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신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고 또 흐뭇해하셨구나 뭐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가끔 애 잘 때 이렇게 가슴 속에 손을 대요. 콩닥콩닥콩닥 이렇게 뛰잖아요. 아이 뛰는 그 가슴 소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거나 무엇을 쟁취하거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 그 작은 또 손이 제 손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 또 이제 새근새근 거리는 그 숨소리 뭐 이런 것들이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사소한 것들이 주는 큰 행복이다. 다음 날 살림을 하고 민호를 챙기는 주부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수영이 끝났지만 좀처럼 헤어지지 못하는 아이들. 느긋하게 기다려준다. 나 15 먹어야지 독이기. 아이들에겐 모든 곳이 놀이터다. 뭐야? 산수유. 14. 나 15 하나 더 넣어.
야, 여기 억새가 있었네.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면 제가 보지 못했던 곳을 보여요.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한참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아이들이 이런 곳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찾아다니잖아요. 자연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저는 여기 억새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살기 바쁠 땐 안 보이던 것들이다. 7살 개구쟁이 아니랄까봐 그새 위험한 장난을 하는 민호. 아빠도 안 와줘. 무서워. 야, 떨고 있잖아, 너. 야, 이쪽으로 와. 아, 잠깐만 괜찮아.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 잘했어. 하이파이브. 다람쥐처럼 쏙 빠져나가는 녀석. 뛰놀 땐 시끌벅적하지만 도서관에 오면 진지한 학구파가 된다. 단 한 번 더 불릴 수 있나요? 한 번 더 불릴 수 있고. 아버님 거는 다 괜찮을 거예요. 예. 한 것만 더 불릴 수 이거. 하고 어렵지 않아? 나 어버지. 너 또 오거지, 그래. 다리 아파. 알았어. 직장을 그만둔 지 3주. 야, 그럼 아빠는 다리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분주하던 그때에 비하면 평화로우나 평범한 날들이다. 업으면 아빠는 다리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하루예요. 왜 이 하루가 중요하냐면 아내가 정말 살고 싶어 했던 하루예요. 이게 뭐 그냥 머리로서 생각하는 어제 죽은 사람이 소중한 게 오늘의 하루다, 그의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정말 붙잡고 아내한테 하루가 딱 주어진다면 얼만큼 아이를 사랑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물리적으로는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삶의 끝을 보는 사람의 하루는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를 10일처럼 사용했을 겁니다. 하루를. 이 소중한 시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하루라고 한다면 저 밖에 빛나는 별, 심지어 오늘처럼 밖에서 세차게 부는 바람마저도 고맙게 느껴질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날 밤 민호는 일기를 쓰는 중이다. 너의 꿈이 뭔데? 축구 선수. 어떤 축구 선수? 박지성 같은. 우리나라 대표. 우리나라 대표? 응. 축구에서 금메달. 축구에서 금메달 따. 금메달 따면 사람들이 좋아. 내가 좋아. 어? 내가 좋아. 민호가 좋아.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아빠도 한번 써봐야지. 자,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이것도 오늘 일기야. 앞으로 민호의 꿈속엔 어떤 것들이 담기게 될까? 또 얼마나 많은 소망을 품게 될까? 누가 뭐래도 아빠는 민호 편이라고 단단히 약속한다. 가위바위보! 아. 싫어. 귀여운 표정 하나 지어줘. 네. 안 귀여웠어. 미안. 안 귀엽거든. 이게 이게 귀여워. 가위바위보! 헐. 자, 가위바위보! 자, 다시. 이번엔 가위바위보! 야, 아빠 조금만 주면 안 돼? 아빠 좀 먹고 싶은데? 아까 좀 먹고 싶은데 너 먹을 거야? 귀여운 표정. 안 빼고. 뭐라고? N도 빼고. N우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그럼 너 그냥 귀엽다면 정말 귀엽다 그래라. 응? 너 무조건 너가 먹으려고 안 귀여워 그러지 말고, 알겠지? 하나, 둘, 셋. 바보 같아. 야, 너 왜 하라 그래? 야, 너 아빠 왜 하라 그랬어? 어? 이 순간 참 행복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더 그립고 그립다. 함께 있어서 행복했고 진심으로 사랑을 했어. 그 시간을 허락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비록
멀리 떠나 있더라도 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이별한 게 아닐 거야. 아빠 이쪽에 누워. 이렇게 둘만 남았지만 가슴이라는 집엔 한 사람이 더 살고 있다. 잊을 수 없어 불행한 게 아니라 추억할 수 있어 행복한 지금이다. 며칠 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나 내일 친구네 집에 놀러 올게. 내일 금요일인데? 우리 집에. 너무 추워. 손님 대접하려면 바쁘게 생겼다. 자, 그 주머니에 손 넣자. 아니 이거 한번 쓰는 거 어때? 더워. 아니 일단 귀 이렇게 하고. 자, 주머니에 손 넣어봐, 그래. 오, 멋진데? 준혁발! 안녕! 강남구 기자에서 민호 아빠가 된 요즘. 왜 저래? 엎어줘. 어? 엎어줘. 민호 업어주라고? 응. 왜, 다리 아파? 응. 감기 걸려서? 응. 아니? 그러면 엎어줘. 민호 업어주면 아빠는 어떨 것 같아? 좋아. 잘 생각해봐. 좋아. 어떨 것 같아? 좋아. 그냥 이렇게만 갈래. 이렇게 가자고? 왜? 야야야. 없는 게 아니잖아. 없잖아. 왜, 아빠 키가 너무 큰 것 같아? 감사한 건 민호가 점점 잘 웃는다는 거다. 어두운 곳 끝에는 밝은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누구의 손이?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야. 아, 진짜 차가워. 야. 아, 야. 야, 주머니 속에 너 왜 목소리다 넣어? 너 장난치는 거지? 너 그럼 아빠도 야. 시원해. 시원하다고? 아내 없이 맞는 세 번째 가을. 여전히 보고프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니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KBS